안녕하세요, 솔쌤입니다. 금요일 수업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재 24페이지 세상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방법, 비유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직접 활동을 진행해 보았죠. 그래가지고 윤동주의 햇빛을 한번 같이 감상해 보고, 그 다음에 직유, 은유, 의인이라고 하는 세 가지 표현 방법으로 한번 이 시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응답을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직유부터 잘 찾아준 친구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준 친구도 있는 것 같고요. 두 가지 내용을 찾는 건데 한 가지 내용만 찾아준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본 감상은 많은 친구들이 비유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지만 아직까지 비유가, 그리고 비유를 원관념과 보조관념,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유사성으로 분석하는 과정이 되게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사실 시라고 하는 건 감상을 하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석을 하면 시의 재미가 반감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의적으로 시를 쓰는데 그 창의적으로 시를 쓰는 것을 한번 논리적으로 분석해보는 과정이 합쳐진다고 하면 훨씬 더 깊이 있는 감상,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 비유를 사용할 때도 훨씬 더 의미 있는 사용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신 그 설문을 다시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정확성 확인이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준 예시 답안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시 답안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의 응답을 다시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어제도 몇 명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 비유의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한 번 더 설명을 받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눈높이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통화를 통해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알려주는 게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을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통화를 하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수업을 진행해 볼 거냐면요. 자, 교재 페이지로는 한 페이지를 넘겨서 26페이지 같이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신나는 노래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옛날 노래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밴드죠.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라는 노래를 함께 들어보면서 수업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감상할 때 소리내어 읽어야지 더욱더 깊이 있는 감상이 가능하다고 했죠. 노래도 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 역시 가만히 듣는 것도 좋지만 직접 소리내서 불러보았을 때 더 재미있게 신나게 감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노래 나올 테니까 한번 신나게 따라 불러보면서 수업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 들어보시죠.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젠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여러분 신나게 노래 따라 불러보았나요? 이번에는 가사에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인상 깊은 구절도 한번 찾아서 밑줄 쳐주시고요. 그게 왜 인상 깊은지도 생각해보며 다시 한번 노래 들어봅시다. 꽃을 찾아 날아 사막 위를 피해 날아 꽃을 찾아 날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자,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어때요? 이 가사 속에서 인상 깊은 구절 한번 찾아보았나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노래방에서 진짜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 흘러가는 가사 속에 마음을 울리는 구절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구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노래 많이 듣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 속에도 공부하고 있는 비유 표현이 숨어 있다는 사실 한번 발견해 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윤도현의 나는 나비라는 노래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 담긴 비유 표현이 어떻게 쓰이고 그 비유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파악해낼 수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6페이지 한번 같이 보세요. 자, 26페이지를 보시면요. 여기에 다음에서 나를 빗대어 표현한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표현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선생님이 질문을 해놨죠. 나는 나비를 보시면 여기 나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질 않아. 좀 크게 해볼까요? 자, 내 모습이 보이질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게 윤도현 밴드가 노래를 부르면서 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구나. 이 가사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나에 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전하고자 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원관념이라고 표현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원관념이 나다, 이렇게 선생님이 미리 한번 파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원관념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좀 더 색다르게 깊이 있게 표현하기 위해 가져온 대상, 즉 보조관념을 여러분들이 직접 파악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보조관념 선생님하고 같이 파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부분에서는 내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모습도 보이지 않고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의 막막한 심정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래요. 자, 내가 애벌레일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하지만 나와 애벌레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비유가 사용된 표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조관념, 우리는 애벌레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애벌레랑 내가 어떤 유사점,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주 작은 애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벌레가 엄청나게 조그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요. 내 모습을 스스로 볼 수가 없다 보니까 한치 앞길, 내 앞길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나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이 가사 속에 나는 되게 스스로를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물론 키가 작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보잘것없다, 하찮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상태의 유사성을 우리는 한번 작음으로 한번 파악해 봅시다. 그래서 작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모습이 보이지 않고요. 또한 앞길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앞길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유사성을 한번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다음번에 한번 볼까요?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래요. 자, 여기서 또 한 번의 보조관념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바로 나는 번데기라는 것. 내가 번데기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떤 속성이 이 번데기와 나를 유사하게 만들어 주는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도 우선 번데기 글씨를 자, 여기다가도 한번 번데기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번데기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태의 유사성은 여기 나타났듯이 상처가 많대요. 번데기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먹어봤나요? 요즘 세대 차이 느껴지는 말을 해서 하기 싫었는데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 이게 학교 앞에 번데기 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번데기를 사가지고 와서 한 입에 탁 털어놓고 야금야금 씹어 먹으면서 단백질을 충전을 했는데요. 그 번데기 보시면요, 엄청나게 주름이 많이 지어 있어요. 아마 이 주름이 많이 진 게 상처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위쪽 한번 볼까요?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변하기 위해서는 자기 살이 터져 나오면서 단단해져야 하잖아요.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지속적으로 몸에 상처가 나게 되고 그 상처의 결과 번데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상태의 유사성이 상처가 많음으로 생각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가사 속에 나는 되게 상처가 많은 사람인가 봐요. 물론 겉에 난 상처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있는 상처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겨울은 항상 힘겹잖아요. 우리가 겨울이 되게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봄이 되면 꽃도 피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우리 기분도 좋아집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서 떠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봄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이 꿈을 찾아 떠나는 희망찬 이미지가 맞닿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기쁨의 노래가 막 흘러나오죠. 이때 하이라이트잖아요. 날개를 활짝 펴고 하면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구절이 인상 깊습니다.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죠. 자, 나비. 그러면 우리가 내가 나비랑 유사하다. 그러니까 나비가 바로 이 보조관념이 된다. 이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사성도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느낌이 딱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사이의 유사성은 뭐냐면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노래하면서 춤춘다, 세상을 자유롭게 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유로운 이미지도 여러분들이 공통점으로 연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나의 모습을 꿈꾸지 않나요? 내가 꿈을 펼치면서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아름답게 나의 모습을 펼치고 싶은
그런 마음가짐을 누구나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모습이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그리고 번데기에서 나비로 바뀌어 나가면서 헐헐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이 곤충의 모습과 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유사성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름다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자유로움도 상태의 유사성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이 나는 나비라고 하는 노래를 분석해 봤습니다. 세 가지 측면의 비유법이 있는데 이 비유는 그럼 우리가 비유의 종류를 세 가지나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속하게 될까요? 자, 일단 직유는 아니겠죠. 왜냐? 뭐뭐 듯이,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러한 연결어로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는 은유라고 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애벌레, 나는 번데기, 나는 나비. A는 B의 구조로 바로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를 간접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운유법을 통해서 조금 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색다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심화 과정까지 가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과제를 통해서 나머지 내용들 진행을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의 과제 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밑쪽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놨어요. 나를 빗대어 표현한 보조관념이 변하는 과정을 통해서 과연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지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미 앞쪽에 선생님과 같이 분석해 본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적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겠죠. 윤도현 밴드가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속에 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신나게 노래를 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파악을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고자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표현한 효과가 과연 무엇일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뻔한 대답이 아니라 있어 보이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비유의 효과라고 하면 머릿속에 그냥 막 떠오르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도 많이 있고. 근데 그걸 그대로 쓰지 말고요.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마치 내가 평론가가 된 것처럼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해주시면 아마 비유의 의미가 머릿속에 딱 깊이 있게 박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과제가 되겠고요. 자, 1번. 자, 두 번째 과제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과제는 조금 긴장이 되나요? 여러분들이 응용 활동을 할 겁니다. 다양한 시와 노래에서 비유 표현을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선생님이 윤동주의 햇비라는 시를 통해 그리고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라고 하는 노래를 통해 한번 비유 표현 찾아봤잖아요. 둘 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시랑 노래였으니까 이번에는 과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나 시 속에는 어떤 비유 표현이 쓰였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리 공지를 하자면 우리의 월요일 수업은 여러분들의 활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공개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우리 월요일 수업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 사진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자, 솔쌤의 음악 앨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볼 건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선생님 얼굴을 합성한 겁니다. 원래는 유열의 음악 앨범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 제목에 좀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라디오 DJ 활동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월요일 수업은
줌을 통한 학급별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수업을 진행하고 주도하는 건 솔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 과제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나 시에서 비유 표현 찾는 거잖아요. 명예 전당에 오르는 친구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찾은 노래를 친구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DJ의 권한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활동 내용은 선생님이 주말간에 미리 어떤 친구가 발표할지, DJ가 될지를 선정해서 그 친구들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뽑히기 위해서는 열심히 활동을 한번 해봐야겠죠. 자, 활동 과제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도서관의 다양한 시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도서관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시집 혹은 인터넷에서 다양한 시를 검색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떠올리면서 비유 표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노래 가사를 떠올릴 것 같아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DJ를 하기 위해서는 노래를 찾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긴 한데, 자,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노래에서 비유 표현을 찾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보통 우리가 교과서나 자습서에서 공부할 때는 그 문장 속에 비유가 딱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가르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쓴 그런 가수들은 내가 비유 표현 써야지 이렇게 하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삘이 딱 받아가지고 창의적으로 글을 쓰다 보면 그 표현이 비유 표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비유 표현이 안 나타내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비유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원관념이나 보조관념 무조건 있겠죠. 원관념이 생략돼서 나타나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래도 도전의식이 있어가지고 도전해 볼 친구들을 위해서 원래는 직유, 은유, 의인법 한 가지씩 모두 찾기로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자, 셋 중에 한 가지 이상. 자, 셋 중에 한 가지 이상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가 찾은 노래에는 비유 표현이 많아 이런 친구들은 세 가지를 다 해주셔도 되고요. 너무 어렵다, 나는 한 가지만 할래 하는 친구들은 한 가지만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각각 직유, 은유, 의인법에 알맞은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써놨지만 동일한 시에서 여러 가지 표현 방법 동시에 찾아도 상관없고, 그리고 의인법 같은 경우에는 노래 속에 예시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의의 사물을 활용해서 직접 표현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자율성을 많이 주었으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비유 표현을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근데 어떻게 제출하느냐, 좀 특별한 방법으로 제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글 클래스룸 아래쪽에 선생님이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패들릿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지금 그 사이트 함께 보면서 어떻게 과제를 올리는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링크한 것을 클릭해가지고 들어가 보면 이런 페이지가 하나 나옵니다. 패들릿이라고 하는 페이지인데요. 여기 선생님이 교재 27페이지의 내용도 한번 올려놨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여러분들한테 전달한 이 활동 안내도 다시 한번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진행한 내용을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올려주시면 되는데, 올리는 방법이 엄청나게 간단합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플러스 버튼 있죠? 이 버튼을 한번 딱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포스트잇 같은 게 하나 생기죠? 자, 이 포스트잇을 여러분들이 붙이고 싶은 데다가 딱 갖다 놓고요. 제목은
여러분들의 학번입니다. 자, 여기 예시에 제가 한번 써봤는데, 뭐, 7777, 선생님이 뭐, 중앙이다. 이렇게 하면 자기 학번과 이름을 써주셔야지 누가 제출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작성, 내용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진 파일을 올릴 거잖아요. 그래서 업로드 눌러주시면 여기 보면 영어로 돼 있잖아요. 너무 어렵죠. 오른쪽 버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 그러면 구글은 한국어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크롬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가능해요. 자, 이렇게 번역을 해주시면 파일 선택이라고 누를 수 있죠. 사실 그냥 픽 파일 눌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 인증샷 찍는 거였으니까 그 인증샷 찍은 파일이 바탕화면에 있겠죠. 그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업했던 것 중에서 올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게 선생님이 예전에 인증샷 찍은 거니까 이걸 딱 클릭해 주시면 업로드, 잠깐만 우리는 순식간에 끝날 거야 이렇게 뜨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인증샷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출 끝. 자,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예시 파일 한번 한 거 같이 볼까요? 친구들이 올린 내용을 같이 볼 수도 있는데 좀 크게 보려면 여기 점점점 있죠? 추가 활동 누른 다음에 게시물 확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좀 그림이 크게 보이게 됩니다. 선생님은 여기 Way Back Home이라는 쇼네 노래를 선택을 해봤어요. 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닫아도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찾은 구절이 아무리 힘껏 닫아도 다시 열린 서랍 같아 하늘로 높이 널린 넌 자꾸 내게 되돌아와 이런 구조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관념, 보조관념, 그리고 비슷한 점을 분석해 보았죠. 선생님도 하나만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가지만 제대로 분석을 해보셔도 충분할 것 같고 욕심 있는 친구들은 세 가지 모두 다 분석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올린 과제를 반별로 선생님이 다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중에서 몇몇 친구들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월요일 DJ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 수업 시간에는 줌을 통해 실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할게요. 안녕.